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즌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월 되니까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그렇죠. 예. 다락방의 불빛 요새는 안 춥습니까? 예. 거기 그래도 고지대잖아요. 아니 그래도 거기가 햇빛이 잘 들고 오. 거의 향교가 있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교라는 게 예전에 그 교육기관인데 네. 교육기관을 만들 때 음. 아무래도 좋은 자리를 좀 봐서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햇볕도 잘 들고 좋습니다. 아주. 네. 그쪽이 요새 아주 핫한 곳이 돼가지고 그렇죠. 자꾸 뭐가 자꾸 들어온다면서요? 계속 공사 중입니다 지금. 거기가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고 하고 꿀잼 청주에 아주 좋은 그 모범 골목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의회 회기가 없는데 네. 민원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각종 앞으로 준비할 걸로 해갖고 좀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봤다고. 근데 그 SK 하이닉스가 있잖아요. 네, 그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들 인근에 있습니다. 네. 우울하지 않을까? 하여튼 SK 하이닉스가 이거 맨날 좋은 소식만 전해주다가 조금 반대쪽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알게 돼서 좀 씁쓸합니다. 자, 도입 토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뭐 청주시 의회 여야 대립 그 부의장 잘렸다면서요? 아니 부의장은 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지. 부위원장. 부위원장 잘렸습니다. 예. 부의장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네네. 거고.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고 부의장은 제가 잘렸습니다. 그래서 저 김병국 의장이 저는 정말 예상 밖으로 네. 다 사표를 수리하고 네, 맞습니다. 부의장은 이제 투표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맞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카드 못 쓴 민주당 상임위원장 카드도 없는 부위원장까지 사표가 수리됐다고 하니까 네네. 그 분위기 어때요? 사실 저는 그 문자를 보자마자 생각한 게 뭐냐면 잘못 판단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의장이. 왜요? 문자가 왔어요? 네,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이제 사임을 하겠다고 한 것이 수리가 됐다라는 문자가 온 거예요. 의회 사무국에서 네. 오나요? 근데 이제 모 의원이 이런 사안은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문자로 이렇게 띡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해서 항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저기 서면으로 보내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사과하는 문자가 바로 왔거든요. 좀 그렇다. 요새도 그 그렇죠. 비정규직도 왜 문자로 보내면 상당히 그죠? 그렇죠. 계약 만료됐다 문자 보내 그러면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 시민의 대표를 사표가 수리됐다고 문자를 보내는 거 대단하네. 그리고 이제 제 문자를 딱 받자마자 그 패착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왜냐면 그날 점심에 그 저희 중진 의원님들이랑 의장님이 식사하는 거를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나온 내용이 좀 화해 모드를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도 노력할 테니 의장님 좀 노력을 해달라라고 하고 이거에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사태 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고민을 좀 해갖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야당 중진 의원님이랑 식사를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해임 그거를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6시에. 그래갖고 그러면 도대체 왜 부른 거냐. 왜냐면은 이제 잘 해보려고 점심을 한 건데 그래갖고 이건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만난 거냐 해가지고 그 당 안에서도 좀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김병호 의장님의 그 의중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정황만 봐서는 네. 좀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다못해 한 분의 의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수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단체로 사의를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건데 그거를 그냥 문자로 바로 발송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감정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 민주당이 뭐 웃자고 한 건 아니지만 그때 그걸 그냥 죽자고 그냥 수리하고 하는 거는 좀 과하다 하는 생각이 그렇죠. 좀 그걸 계기로 해서 어떤 대화에 어떤 물꼬를 트는 그 네네. 계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그래서 불신임안도 상정돼서 투표하는 겁니까?
투표에서 가결돼 이런 걸 떠나서. 네네. 근데 참 그게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투표를 하면 의장은 자기 표를 못 던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42명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그 41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제적 정족수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42명에 네, 42 명. 자신은 투표를 못 하고 네. 그러면 기권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아닌 표로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찬성이니 반대니 표결을 할 수 없고요. 그럼 41명 중에 네. 그럼 민주당이 21명,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20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으로만 따지면 네, 네. 그러니까 해임할 수 그거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42명인데 과반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21 정족수에 정도수를 또 넘어야 되니까 22표가 나와요. 22표가 되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의장은 찬성 반대를 할 수 없지만 그 안에 표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거를 진행을 할 수 있고, 근데 지금 그때 불신임안을 냈을 때랑 지금이랑 의회의 상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실제로 투표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의장님을 저희 원내대표단과 이제 의장님이 조만간 만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안을 하려고 좀 화해 무드로 가는 걸 좀 제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결되시기 바라고 그거 극한 거는 뭐 극한 대립은 이렇게 왜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대립의 원인이 이제 거의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화해를 해서 다시 또 건설적으로 어쨌든 의회가 존재하는 거는 시민들이 시정과 함께 이렇게 발전하고 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원인이 이제 결말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화해해서 좀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범석 시장이 빨리 퇴거하려고 그래서 긴급 뭐 입찰이 계속 뜨더군요. 그렇죠. 예. 빨리 부시려고. 다만 그걸 부셔야 예. 논란이 없어질까 논란이 봐 그러나? 없어지죠. 예. 뭐 자꾸 눈에 보이니까. 그래갖고 성면 뭐 공사 철거업체도 바로 지금 모집하고 있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아니 알고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성명서고 뭐 그 이후로는 본 네. 적이 없어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그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가 좀 말씀하신 자꾸 대로 끌고 가면은 좀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것 같아요. 여론적으로. 그냥 저희는 사실 저희가 문제 제기한 거는 철거하지 말자가 아니고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을 일방적으로 올려놓고 동의를 해라라고 의회에다 밀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분란이 일었는데 사실 저희들끼리도 한 얘기가 뭐냐면 이거 의회에서 싸울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랑 충분히 소통을 한 다음에 진행을 했었으면은 이런 상황까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범석 시장님이 이게 고집이 센 줄 알았더니 김병국 의장님은 몇 수인 것 같아. 아니 6번을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6번 한 번 했죠. 지금 한 번째죠. 한 번도 이제 막 시작했어요. 24년 네. 지금 2년 차. 거기는 이제 20년 차고 20년 차. 저는 이제 2년 차고 2년 차. 좋은 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하겠습니다. 이제 뭐 충북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요새 김영한 도지사께서 연일 전국 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SNS에서 폼을 열었잖아요. 또 간방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사롭지는 않고 그만큼 상당히 절박한 내용인데 그 내용 어제 위원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뭐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송 지역이 그 농업 진흥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네. 지금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청남대가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청남대를 국민적인 그 어떤 많이 사랑받는 그런 곳으로 장소로 만들고자 해도 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뭐 청주공항 청주공항이 뭐 화물기도 띄우기가 어렵고 그나마 있는 활주로도 공분하고 나눠 쓰고 있어가지고 활용을 좀 확대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세 가지인데 좀 세게 얘기하셨죠. 네. 세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 청남대는 사실 그 과도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소양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또 아주 굉장히 관광지로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리고 면적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해도 한 2배 정도가 더 넓게 이렇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딱 벗어났을 때 상권하고 이제 바로 그 소양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접근성이 좋은데, 저희는 한 10km 떨어진 문의까지 나와야 네. 뭐 식사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돼서 요 청남대 내부나 인근에서 바로 이렇게 어떤 뭐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런 게 가능해야, 사실은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해야 사람들이 쉽게 더 찾을 수 있고 찾고 싶은 마음이 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의견에서는 또 이런 게 있죠. 그 규제라는 게 규칙이나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규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그 뭐 대통령한테 얘기한다고 되고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하면은 이게 무슨 되겠냐,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저는 내심, 저도 청남대를 몇 번 뭐 가고 뭐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하수도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지사님께서는 그 따로 집수를 해서 별도로 배출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라도 해서 일부 구역만이라도 좀 해제를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라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환 지사가 말씀하시는 게 네. 지역의 입장에 상당히 절박하죠. 그렇죠. 필요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만 예외로 해서 뭐 되겠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이제 딱 부딪히니까 지사가 이제 뭐확 터뜨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거에 이제 좀 답이 있는데, 그 규칙과 아니면 법률과 여러 가지 그 각종 명문화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얘기한다고 해제해주면은 형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 접근을 하다 보면은 쟤는 해줬는데 난 왜 안 해줘?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농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농지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데서 농지를 이제 풀기 시작하면은 사실 절대 농지라고 묶여 있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전국의 유수의 많은 그 지역에서 이제 절대 농지를 풀어달라고 하면은 정말 농림부가 좀 힘든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사실 저도 다른 타 지역의 그 여러 가지 호수 주변으로 상업시설 들어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너무 미약하다, 혹은 우리가 너무 진짜 규제를 세게 해놓고 있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고 그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원칙이 무너져가지고 완전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다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지금 개발이잖아요. 네. 네, 개발을 하는 걸로 쭉 가다 보면은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파악이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단체 입장에서도 지금 별 얘기는 없으나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연결되는 거라 반대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현재 보면 그 농지 있잖아요. 네. 농지 전용하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특히 그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 논에다가 파이프를 받고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이게 뭐 크게 농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걸 추진하는 분들이 청주에 있는데 안 돼. 몇 년째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주공항 활주로는 일단 활주로 들려서 뭐 비행기 큰 거 뜨게 내리고 하자는 얘기가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거 요새는 별로 안 나오다가 갑자기 안 되니까 거기다가 활주로 2개를 1.5개는 군사용으로 쓴다는 건 또 처음 알았는데, 하여튼 그렇고 또 하나 그 저기 대청 뭐죠? 청남대 문화관 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호텔급으로 1cm도 지금 땅을 못 쓴다는데,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리고 거기가 2월 13일에 뭐 충북도가 또 기업인들 불러서 뭐 행사를 한대요. 밥을 못 주니까 오후 2시부터 한답니다. 밥 먹고 오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밥도 안 줘. 가서 1시간 반 동안 뭐 행사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멀잖아. 기업인들은 일부가 이거 뿔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밥을 못 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뭐 갖다가 싹 배달하기도 그렇고, 그죠? 식당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현실적인 방안은 전혀 뭐 안 될까요? 그 대통령을 이제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사가 아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관 그 농림부 장관도 반 정도 해주겠다고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사실 반 정도면은 그냥 하나마나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일부만 해가지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농업진흥 지역도 이제 저희가 사실 쌀이 지금 막 남아돌거든요. 우리나라가 쌀이 남아돌고, 그거를 그러면 한 번 정한 거니까 형평성에 맞춰갖고 아무데도 풀 수 없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풀 수도 있는데, 그럼 국가적으로 그게 거기서 농지로 존재하는 게 더 이익인지, 아니면은 뭐 바이오나 배터리나 이런 국가적으로 그렇죠. 이익이 될 수 있는 산업 단지가 유치가 되는 게 더 이익인지, 그리고 어차피 그 단지가 필요해서 뭐 배터리 공장이 들어서 어딘가에 들어선다면 가능하면 우리 충북에 들어서는 게 좋겠죠. 좋고, 그리고 청남대도 저렇게 그냥 뒀다가는 계속 그냥 적자만 계속 그렇죠. 1년에 수십억씩 발생해서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니까, 거기가 지사님이 원하는 대로 진짜 그 상수원 보호구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야, 이게 대통령 별장에서 즐길 수 있고 그런 자리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아, 그런데 이제 그래서 뭐 김영환 지사가 이제 몸이 달아서 그렇죠. 하는 거 충분히 이해가 좀 되는데, 이게 대통령을 어쨌든 끌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도 그리고 조선일보 뭐고 다 났더라고요, 이 뉴스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 뭐 저기 활주로에 들어 눕겠다고 하시던데 그래 또 감방 가야 되냐? 그 다음 날은 또 의병 운동 하겠다 하고. 그럼 관병도 부족한데 의병이 나서가지고 누구랑 싸우는 건지, 이거 지금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고? 정치적 해석이라고 하면은 김영환 지사 왜 이거를 자꾸 이제 대통령까지 받아들여서 왜 이거 그렇죠. 페이스북에다가 공개를 해서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은 도민들에게는 내가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토록 진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일단 보여준 거잖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야, 우리 지사님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안 도와주거나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안 도와줘서 못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이미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북도 도지사를 뛰어넘어서 전국적인 그 이슈를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정치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는 먼저 이제 얻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은 진짜 성공이고 안 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사실 김영환 지사가 사람들한테 인식된 마지막이 아마 경기지사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랑 설전을 하면서 고소고발을 했을 때가 이제 중국적인 이슈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충북지사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시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고 있는데, 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간 건, 대통령을 끌고 들어간 거는 다분히 좀 정략적으로 한 측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 흐름에 맞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산업은 어쨌든 우리의 충북의 먹거리 산업이고, 그다음에 향후 어딘가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계속 뭔가를 하려고 보인다라는 모습이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뭐 노력을 잘해서 된 거니까 그렇죠. 뭐 대단히 대박이신 거고, 안 되더라도 그 정도로 노력한 도지사가 그렇죠. 어디냐. 그래서 좀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저도 최근에 들었어요. 이분이 차기 대통령을 노린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은 그런 꿈을 갖거든요. 예. 진짜. 네, 네. 아니 뭐 그래서
뭐 안철수 초청하거나 안철수랑 뭐 하고 취임식 때도 그다음에 오셨죠.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만나고 급이 예. 이제 그 국가대표급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도자급으로. 지도자급으로 해서 자꾸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장선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의 현안을 이걸로 해서 정치적인 그런 걸 발휘를 해서 이렇게 SNS에 빵 터트리지 않았냐. 나의 갈 길은 저기 용산이다. 용산. 와, 저 5년은 계속 용산으로 가야 되나? 청와대로 돌아가야 되나? 하여튼간 네. 그런 정치적인 꿈의 하나의 그 길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네. 그런 건 좀 다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자기한테 이게 안 될 경우에 안 될 거를 가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게 또 데미지가 또 없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이게요, 그죠? 뭐 농지 풀고 군사 보호 지역 이거 문제 상수원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돼도 타격이 없을까요? 그 100대 공약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안 되면 당연히 이제 타격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런 것도 못 해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 왜냐면은 지금 농지나 군사나 이쪽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지금까지도 거의 누구도 손을 못 댔던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도전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높게 평가할 것 같고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이게 워낙 보수적인 사안이라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남대에 제가 볼 때는 그 회관인가 뭐 호텔인가 이거 못 지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자체에 상징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저기 농지랑 이제 활주로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레이크 파크는 처음부터 지사가 들고 들어와갖고 지금까지 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레이크 파크는 그거랑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까지도 시도한 적도 없었고 잘 안 되는 원래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돼도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레이크 파크는 지사가 시종일관 밀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면은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질 것 같고 요거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좀 플랜 B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플랜 B를 위해서 이번에 이게 터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도지사가 안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안 하려고 일부러 뭐 발 빼려고 한 건 아니고 안 됐는데 그런 플랜 B가 좀 필요할 상황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가 또 자랑하는 격가지 토론 약간 옆에 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범수 시장님도 또 소환해야 되고 안 하면 서운해하고 요새 그 공보관실에 뭔 일 있는지 어수선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김영한 지사가 최근에 스마트 경영 포럼에서 특강을 하면서 재밌는 얘기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저 미호강변에 유채꽃 심고 뭐 이런 거 하자. 뭐 그런 거고 또 하나가 눈에 번쩍 뜨는 게 지금 청주 그 지하상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한 지하상가, 대연 지하상가인가요? 거기가 지금 뭐 상점이 다 아무도 안 하잖아요. 네, 지금 다 폐쇄된 다 상태인데 김영한 지사 말씀이 그거를 지하 도로로 이용하고 지상을 공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청주시는 이거를 청년 창업공간으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역 검토를 이제 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를 두고 지금 이제 도지사랑 청주시장의 의견이 다른데 아니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결론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상당히 좀 신선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지하 도로가 이제 그러니까 대교를 건너와서 지하로 싹 내려가는 거죠, 차가. 그래서 현재 도로 밑으로 차가 통과해서 상당공원 그 앞에서 도청 시청 쪽으로 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흘러 나간다. 이제 이렇게 하고 상당공원부터 광장을 만드는 거죠. 쭉 밀어서. 네, 쭉 그 인도하고 그 차도를 이제 딱 수평을 맞춰 갖고 광장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뭐 버스킹 존이나 아니면 행사 때도 쓸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죠. 광장은 옛날부터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원도심을 살리기 막 이런 것도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도심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살 곳이 더 필요해지고 도시가 커지니까요. 그러면서 원도심을 개발하려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바깥으로 빼면서 이제 아파트가 쭉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도심이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서 원도심이 죽는 건데, 그러면 광장을 중간에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주말이면은 다 광장으로 나오겠죠. 광장으로 나오면 원도심 활성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잘하면은 무심천까지도 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다 쭉 보면.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서문시장이니 그 성안길 상권이나 아니면 저쪽 소나무길 상권, 네. 지금 시청 새로 들어오는 데까지도 이 원도심이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지하 상가에 청년 뭐 창업 하는 분들에게 그 상가를 뭐 이렇게 배정을 해가 준다. 이거는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년 창업가들에게 주면은 거기가 그냥 사무실이나 창고로 그냥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시민들이 내려가 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연지하상가가 2026년까지 대연지하상가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미리 주고 돈을 얼마를 주고 미리 땡겨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 돈까지 줘가면서 그걸 사무실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술가들에게 그거를 공간을 주면 예술가들은 자기 공간이 주어지면 그걸 꾸미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볼거리가 있죠? 그러면 시민들이 야, 저 내려가면 재밌더라. 그림도 있고 공예 작품도 있고 볼거리가 있으니까 밑에 한번 내려가 보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겠지만은 청년 창업가들한테 주는 건 전혀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청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사실 이거 용역을 줄 때도 저희 시의회에서도 청년 창업 공간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먼저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용역 결과까지는 이제 지켜보는 걸로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은 청주에 그 모일 수 있는 광장 같은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지하 공간으로 만들면 상당공원이랑 해갖고 굉장히 큰 그렇죠. 공간들이 확보가 될 거고 거기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원도심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타당하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그 김영환 지사 그 스마트 경영 포럼에서 얘기한 게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도지사가 왜 청주시의원들 데리고 서울 간다고 저희가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주시의원들을 모시고 연세대학교 정문서부터 안쪽이 노상도로였는데 다 지하로 팠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에 공간을 만들고 위에는 걸어 다녀. 그래서 그 굉장히 롤 모델이 되어서 거기를 시의원님들을 모시고 가고 싶다고 얘기하고 꼭 간다고 하던데 연락 받으셨어요? 아직 연락 받은 건 없는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가자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런 장소를 만드는 선진지 경향을 간다는 거는 굉장히 뭐 가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도심 한가운데 광장이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없고 이게 아마 획기적인 일이고 정말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이제 그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청주시에서 그 버스킹 존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들여서 여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다 군데군데 이렇게 공연할 수 있게 작은 무대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관리가 안 돼 갖고 지금 뭐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앰프나 이런 것도 못 쓰고 그냥 거기 있는 전기나 쓰는 정도 이 정도인데 차라리 어차피 해마다 예산이 책정돼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으면 광장을 만들면 거기다가 그 버스킹 존을 몇 개 만들어 놓고 신청을 받으면 아마추어 분들은 시민들 앞에서 공연하고 싶은 욕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냥 장소만 제공해줘도 와서 할 테고 그리고 뭐 어차피 쓰던 예산은 조금 실력 있는 프로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하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시민들이 거기 나와서 다 즐기고 소나무길 그쪽 가서 식사하고 성안길 가서 쇼핑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안길에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랑 같이 시너지 그 돈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너지가 많이 발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준 의원님이 약간 지금 심장이 뛰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왜냐면 지금 눈빛이 기존 다른 거 얘기할 때랑 좀 달라요. 지금. 그죠. 네. 아니 저는 전공 분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관심이 그렇게 도심재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가 그렇게 광장이 돼서
시민들이 어쨌든 옛날부터 청주 시민들이 사랑하고 그곳에 추억이 있고 그런 장소잖아요. 구도심이라는 게 원도심에 와서 시민들이 즐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도 여기 저작권이 좀 있어요. 그 김영환 지사가 차원 도청하고 뭐 그럴 때 네. 그때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어. 하나는 이 도로를 그 지하를 이제 도로로 쓰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도 계속 얘기했고 또 도지사 측근한테도 얘기했죠. 근데 나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뭐. 그래서 지분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청주 상공에서 뒤 그렇죠. 한국은행 사이에 그게 개천이더라고요. 개천이죠, 원래. 원래. 그걸 뜯어서 이렇게 쫙 뜯으면 뭐 일본의 그 유명한 그런 천처럼 안 되겠으나 그 생태하천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대안을 얘기했었는데 뭐 하여튼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도지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청주시장이랑 잘 얘기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좀 저 김영환 지사가 청주시장을 좀 무서워하더라고. 그날 이렇게 스마트 경영 포럼 발언한 거를 보면은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지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결을 딱 봤을 때 보면은 사실 저 쌍끌이로 가는 게 제일 그렇죠. 좋은 예. 모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면은 약간 시장님은 뒤에서 멀찌감히 서가지고 팔짱 끼고 쳐다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막 움직이고 있던 지사님이 뒤에 뒤통수가 좀 따가우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이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저는 지사님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의 방향이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님은 또 그 생색은 그러니까 일은 자기가 하는데 생색은 다 약간 지사님이 내니까 양육수당 이런 것도 부담은 우리 청주시가 더 많이 하는데 이건 누구 그 김영환 표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나머지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보니까 좀 못마땅하신 게 아닌가. 그 충청북도가 약간 특이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청주시가 그냥 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충청북도 인구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시기 전국에 때문에 유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저희는 사실 이렇게 두 분이 같은 당에서 시장과 도지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잘 협력해서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삐걱대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김영환 지사는 의병인 것 같아요. 근데 의병장인데 의병들이 별로 없어. 근데 이번도 청주시장은 의병은 아닌데 네. 뭐 여기 출신이니까 이 사람들이 많고 맞죠. 또 네.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네. 또 다 있고 해서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그 관병을 조직하면 된다니까 굳이 의병까지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손발에 잘 맞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손발을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영환 지사를 모처럼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주시던 또 충고를 하시던 한 말씀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김영환 지사님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은 다르지만 행보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히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그 관록을 좀 많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사님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청주시 의회 의원들에게 제안을 주셔가지고 선진지를 견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 시의회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좀 변하는데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 덧붙여갖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이제 김영환 시장님인지 뭐 김영환 저희 지사님인지 헷갈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도 좀 이제는 그 관료 출신이시지만 정치인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행보를 좀 발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전향한다는 줄 알았어. 아유, 국민의힘.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전향적으로 알아들었어요. 큰일 날 말씀. 우리 위원님은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시장이나 어느 도지사가 되더라도 다 고민을 하고 우리 도나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시겠죠. 일례로 지난 그 지사님 때도 청남대를 개발하는 거를
검토했었다고 저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검토를 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게 전혀 알려지지가 맞아요. 않은 채 맞아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 안 한 거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지금 자꾸 이제 김영환 도지사님이 막 행보가 시민들에게 이제 부각이 되고 또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시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매우 바쁘시겠죠. 그런데 그게 소통이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맞아요. 얼마나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은 어째 이거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좀 소통을 많이 하시고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사님과의 어떤 이거 내가 이거 돈도 더 많이 내고 우리가 부담도 많이 하는데 뭐 도지사님만 혼자 영광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나 시를 위한 일이라면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처럼 우리 삐딱 토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삐딱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네.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이범석 시장님도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